너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동장님? 네. 벚꽃이 활짝 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봄도 오고 네. 또 4월 9일 날 또 부활절 집회 잘 하면은 네. 4월 10일 날 뭐 위에 이상한 애기들 생일이라면 태양절인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날 옛날에 나는 어떤 민주노총 네. 그 사람이 네. 지도부가 어. 그날 되면은 뭐 절하고 술 먹고 뭐 어. 눈물을 흘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하도 전설처럼 다녀가지고 아, 그분은 부모님 생신에는 눈물을 흘렸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실명까지 아는데 얘기 안 하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네. 그 국토교통부에서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네,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한 35건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 정말 웃긴 게 인양 작업 건당 40만 원씩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 40만 원이면 네. 보통 한 현장에 업체가 전문 건설 업체가 네. 철콘 같은 데 보면은 18개 거기다 소방이니 뭐니 뭐 별도로 하면은 20여 개 업체가 있는데 네.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 건당 40만 원이면 하루에 10건 들어올리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하루에요? 돈 되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괜히 그 월천 기사가 품을 아닙니다. 요구할 만하네요. 네. 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태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를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좀 얘기 좀 할까요? 해주실 말씀이 있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전을 빙자한 태업인데 근데 이 쟁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쟁의는 대표적으로 파업과 네. 태업이 있어요. 그렇죠. 태업도 그래서 쟁의인 거죠. 네. 태업도 쟁의 행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네.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뭐 이 안전을 빙자해서 동시에 네. 태업을 하는 것은 쟁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 행위가 아니고 불법 쟁의 행위에 해당됐고 그쵸.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피해갔냐면은 네. 준법 투쟁이라고 해서 피해갔어요. 대표적인 게 그 버스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준법 투쟁할 때 네. 속도를 60km 경제 속도를 계속 지켜서 가요. 그럼 자동차가 그쵸. 막 밀릴 거 아니에요. 교통을 유발했고. 교통이 마비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네. 법대로 가는데 왜 그러느냐 네. 이렇게 얘기한 사례들이 있죠. 아. 이걸 준법 투쟁이라고 옛날에 명명했는데 네네. 근데 그 준법 투쟁도 네. 그 진행되는 상황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런 각기각기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안전을 빙자한 이런 태업은 명백하게 노동관계법의 불법 쟁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쟁의를 하려면 이 쟁의 절차를 거쳐야만 그렇습니다. 태업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태업은 네. 마치 내가 일을 천천히 하는데 법 네. 지켜가면 이것은 쟁의 행위가 아닌 줄 알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다. 태업, 네. 네. 사보타지 이런 경우도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네. 그럼 우리가 요전에 제가 문화일보에 네. 원래비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했는데 그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제가 했더니 이제 어떤 타워 크레인 기사는 용기 있는 행위를 했고 네. 또 어떤 데서는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네. 누가 진실이고 네. 누가 정의인가 네. 오늘 이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그 비노조 크레인 네. 기사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현재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22,000여 명 정도 네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4,500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500명은
비노조원들이래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네, 나머지는 뭐 민노총, 한노총에 가입된 있는 분들인데 이 비노조원분들은 일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노조를 가입하려고 해도 노조원을 받아주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친인척, 지인이 아니면 노조원으로 뭐 가입도 안 받아주고 배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 비노조 타워크레인 분들이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협회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이제 총장님께서 한번 좀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타워크레인 기사가 자기 네. 조합원이 아니면 일을 못하게 해요. 이건 폭력이에요. 이건 노조 네. 활동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약자 소수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네, 오히려 뭐 거꾸로 우리나라는 무슨 뭐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성전환자까지 보호하는 마당에 아니 그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500명이면 작은 숫자다 이런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한다. 네. 차별금지는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원래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한 22,000명 실제로 나갔는데 일을 네. 안 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네, 타워크레인이 하도 이렇게 속을 새기니까 네. 요새는 타워크레인이 무인 조종하는 타워크레인이 나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네, 이렇게 이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네,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네, 경영자들도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타워크레인 가지고 자꾸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타워크레인 기사님도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권력인지 알고 네, 그것을 자꾸 남용하고 네, 억지를 쓰면은 네,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다가 타워크레인이 네. 그 밑에서 조종하는 이렇게 자동 타워크레인 나오면은 기사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른 일자리를 그렇죠. 이렇게 구해야죠. 자동화하는 것보다 예. 사람을 쓰는 게 좀 네. 더 이익이게끔 이렇게 시장의 어떤 효율성에 맞춰줘야지. 그렇죠. 사람이 와서 일하는데 그냥 머리 아프고 데모하고 뭐 더 달라고 그러게 하면은 야 그냥 무인 타워 크레인을 쓰면은 돈이 덜 들겠다. 네, 이렇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 첫째 소수자를 이렇게 배척해서 그런 사람들을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서 일거리를 못 잡게 하는 것. 네. 이거 폭력이다. 이건 노조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네, 과한 활동은 네. 반드시 자동화를 불러서 네. 모두에게 재앙이 된다. 이 점을 그렇습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타워크레인 같은 데는 이렇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안정된 고용관계가 없으니까 메뚜기처럼 막 현장을 그쵸. 토막토막 다녀가지고 네. 현장을 옮겨다니고 네. 노조원들이 남기고 한 잔업을 처리하는 거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찌끄레기 먹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아무리 이게 소수자라 그래도 네, 이렇게 노조원이 아니라고 차별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공정에 살아 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노동조합이 네, 다수의 권위를 횡포를 하면은 과거에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 악덕 기업주하고 네. 민주노총하고 뭐가 다릅니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악덕 기업주는 예, 차라리 일 시키면 돈이라도 줬죠. 그렇죠. 이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돈을 못 벌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악덕 기업주보다 더하 네, 상전이 양대 이 노총이고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 현장 분위기 여건을 만들자.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원희룡 장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비노조 잘하고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 네. 이건 악덕 기업주보다 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불공정과 네, 정의롭지 않은 것은 반드시 건설 현장에서 사라져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협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노조는 적극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원래비는 죄가 없다라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변호사더라고요. 예, 이제 엄윤상 뭐 세상만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총장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이 정도 네. 되면 나도 변호사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원래비는 죄가 없다. 네. 그러면은 어떤 공무원이 수해 나는 현장에서 네. 야간에서 가서도 그냥 막 수해를 방비하고 국민들과 네. 함께 수해 현장을 막 복구에 땀을 흘리면서 네. 이것을 본 국민들이 막 감동을 했어. 그럼 저 네. 공무원들한테 밤에도 일하고 수해도 막 해주니까 네. 고마워서 네. 봉투도 여러 개 만들어서 네. 주머니에다 찔러줘서 이것은 우리의 성이다. 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그 공무원은 처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처벌을 받죠. 당연히 처벌을 예. 받지요. 받지요. 예. 뇌물 아니, 아닙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뭐 관행적으로 받아온 원래비에 대해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와서 건폭이라 칭하며 공격한다. 원래비를 이 정도로 매도될 정도로 중죄를 지은 걸까? 네. 중죄 맞습니다. 중죄 예를 들어서 맞죠. 과거에 네. 우리가 서리 같은 걸 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수박서리 이런 것은 네네. 아주 밑에 뭐 닭서리, 닭이요. 닭도 잡아먹고 그- 개서리도 했어요. 그냥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관행적으로 했다 그래서 네. 요새 산에 가서 나물 캐도 너무 산에 가서 캐면은 네. 절도인데 예. 여러분 서리한 거 죄 아닙니까? 죄입니까? 엄연히 말하면 죄죠. 관행인데 죄가 네. 아니어야죠. 하... 그러니까 여기는 네. 보면은 관행이니까 죄가 아니라는 우리 똑똑한 변호사님 잘 들으세요. 그 죄입니다. 준법 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준법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허황된 논리로 네. 노동자를 선동해서 네. 거기서 자꾸 소송이 발생할 때 네. 내한테 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 뭐 아.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닐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건가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네. 아니 이게 그래서 뭐냐면 원청이라고 불러서 하청업체 2차, 3차 준대요. 예.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인력과 공사기간을 쥐어짤 수밖에 없다. 아니 네.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기업체는 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효율성을 증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아니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과거에 IMF 전에는 솔직하게 타워 크레인은 종합건설 종건이라고 해서 종건에서 소유를 했는데 예. IMF 이후에 예. 뭐냐면 이걸 전부 아웃소싱했어요. 네. 그래놓고 아웃소싱을 해놓고 임대업체가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자가 예. 현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체 지시를 받아서 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워 크레인 업체가 나와서 지시하게 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예. 아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놓고 이것이 뭐 예로부터 내려온 적폐니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원래비를 주면서 장시간 원래비는 타워 크레인 기사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위험한 작업의 대가라고 얘기한다는데 변호사님 이건 비논리적입니다. 네. 아니 타워 크레인 기사 입장에서 장시간 근로와 위험한 작업의 대가. 그럼 위험한 작업의 대가라고 하면은 참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정당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말이 예. 나는 안 되는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상에 누구든지 선의로 상대방을 변호해 주면 변호사법을 왜 만들어요? 아무나 가서 막 변호하면 되지. 법이 필요 없네요. 그럼 그러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네. 했나 몰라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요번에 뭐 어디 1심 법원에서 네. 진일보한 판결이래. 이 판결은 진일보한 판결이 아니고 다른 판결이에요. 원래비 지급을 해줬는데 네.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판사가 이것은 기사들에게 사실상 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 사실상 네. 뭐 임금의 성격 네. 앞에 형용사들이 붙는 거예요. 예. 이게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을 증여하기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걸 가지고 이런 판결문을 들어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선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그 소송 당사자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래비가 임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을 비슷한 사안을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네. 법을 안다는 사람이 이러면 됩니까? 원래비는 내가 다시 얘기하죠. 임금이라는 거 뭐예요? 고용관계라는 것은 예. 사용주가 네. 근로자와 고용관계에 의해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근로자와 고용주는 고용관계에서 이 둘이 주는 관계를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고용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데서 주는 관계를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면 뇌물. 예. 이런 공무원이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는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뒷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부당소득. 어떤 분은 이 원래비를 팁에다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팁이 월급의 몇 아니, 배를 건당 받습니까? 40만 원이면 10건이면 예. 400만 원인데 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팁 보셨나요? 아, 말이요, 막걸리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 엄변호사 얘기는 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어떤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한쪽 편을 들어서 이념을 주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 원래비는 죄가 없다. 원래비는 죄가 있습니다. 왜냐? 예. 고용 관계로 해서 받는 사람이 임금이고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람한테 받은 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곧 그래서 원래비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비는 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명백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걸 왜 죄가 없다 그래? 죄가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뭐 고용 구조와 기형적인 임금 체계에서 비롯된 관행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아니 관행적으로 네. 막 무단횡단했어. 네. 그럼 죄가 없습니까? 관행만 있으면은 죄죠. 웃기는 예. 논리예요. 그다음에 네. 노사정의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정부가 왜 들어갑니까? 노사가 타협해야지.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정부에 이관시켜서 네. 문제를 부풀려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네.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비는 예.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맞습니다. 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은 끊어내야 하는 거고 그게 또 법치 확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관행이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네, 잘못된 거죠. 말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네. 법 조계가 어용중했기 때문에 관행으로 남았잖아요. 네.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민노총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이번 토요일에 또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민노총, 뭐 민주당, 뭐 이런 분들이 했는데 민노총 상반기 투쟁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네. 3월 25일 날 윤석열 정권 심파 3월 25일 행동의 날 이래서 대규모 집회를 했죠. 네네. 그다음에 좀 있다가 4월 달에 또 집회를 해요. 예. 뭐 4월 며칠 날입니까? 뭐 4월 초에도 하고 네. 4월 15일 날도 아마 할지도 몰라요. 예, 계속 하죠. 근데 지금 구체적인 거는 4.3 투쟁 그걸로 4월 2일 날 제주도에서 한다고 이제 4.3 투쟁 날 예, 그 그때 하고 이제 한다고 했고 또 5월 달에는 메이데이 예, 투쟁하고 그렇죠. 6월 달에는 최저임금 투쟁하고 네. 7월 달에 둘 차례에 걸쳐서 2주간의 총파업하고 거의 뭐 매달 매달. 매주 하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데 정부에서 네. 돈은 어디서 날까요? 궁금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질까? 원래비 막 받아서 어디다 갖다 바치나?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네. 자기들만이 알겠죠.